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You look exhausted. 응급실 I'm 문이 fine. 부서지듯 Just wait a little 열리며 longer.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의 가슴에 박힌 칼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그건 15년간 쌓인 비밀의 무게가 폭발한 결과였다. 김민주는 그 순간 숨을 헐떡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다 끝나. 하지만 그의 손에 쥔 편지 한 장이 그 모든 고통을 영원히 바꿔놓을 터였다. 민주는 25살에 이 병원에 들어왔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의사의 꿈을 키웠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린 평범한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야채를 팔아 하루를 버텨냈다. 민준아, 내가 성공하면 우리 집안이 빛난다는 어머니의 말은 그의 가슴에 새겨진 문신처럼 따라다녔다. 의대 시절, 그는 우등생이었다. 친구들은 그를 철저한 녀석이라고 불렀고, 그는 항상 미소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숨겨진 그림자가 있었다. 고등학교 때 처음 느꼈던 그 감정, 남자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그는 그것을 병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에서 그런 병은 치명적이었다. 뉴스에서 본 동성애자들에 대한 시선, 교회에서 들은 저주 같은 설교. 민주는 18살에 스스로를 맹세했다. 숨겨라. 영원히. 응급실 첫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환자의 상처를 꿰맸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교통사고로 실려왔고, 그녀의 피가 그의 새 가운을 적셨다. 선생님, 제발.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민준의 귀에 박혔다. 그는 밤새워 그녀를 지켰고, 새벽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 민주는 처음으로 의사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날 밤, 숙직실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보며 그는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그의 연애는 없었다. 동료들은 그를 싱글 귀족이라고 놀렸고, 그는 웃으며 넘겼다. 실제로 그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다. 사랑하면 드러날 테니까. 시간이 흘러 5년째 되던 해, 민주는 30살이 되었다. 병원은 더 바빠졌고, 그는 주치의로 승진했다. 응급실은 지옥 같았다. 코로나 초기의 혼란, 환자들의 절규, 가족들의 눈물. 민주는 매일 밤 악몽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소년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축구를 하며 웃는 가운데 그는 멀찌감치 서서 그들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 끌림이 다시 피어올랐다. 민준아, 너 이상한가 봐. 친구의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현실로 돌아온 그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그냥 일에 집중해. 그러던 어느 가을, 병원에 새로운 간호사가 들어왔다. 이름은 박준호. 28살. 제주도 출신의 밝은 청년이었다. 준호는 항상 웃었고, 환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넸다. 민주는 처음에 그를 피했다. 저런 녀석이 왜 여기 왔지?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달랐다. 피곤한 밤에 커피를 타주며 선생님, 고생 많으세요 라고 말할 때 민준의 가슴이 살짝 떨렸다. 그건 위험한 신호였다. 민준은 일부러 야간 근무를 늘렸다. 하지만 운명은 장난꾸러기였다. 한밤중 응급실에서
준호가 실수로 뜨거운 물을 엎지르며 화상을 입었다. 민준이 달려와 상처를 치료하며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준호가 속삭였다. 선생님 손 따뜻해요. 그 순간부터 민준의 세계가 흔들렸다. 준호와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다. 점심시간에 병원 구석 카페에서 그들은 제주도의 바다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솔직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애들이 좋았어요. 하지만 집에서 말 못해요. 아버지가 목사시거든요. 민준은 숨이 멎었다. 준호도 같은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숙직실에서 편지를 썼다. 준호야, 내가 나를 바꿔놓았어. 하지만 우리는 위험해. 그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다. 대신 그는 준호를 멀리하려 애썼다. 하지만 사랑은 이미 싹텄다. 7년째, 민준은 32살. 준호와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춤처럼 이어졌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의 짧은 포옹, 야간 근무 후 카페에서의 속삭임. 그들은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칼날 위를 걷는 것이었다. 동료 한 명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민준 선생. 요즘 준호 간호사랑 자주 붙어 다니네. 민준은 웃으며 일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었지만 병원 같은 보수적인 곳은 여전히 냉혹했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민준은 TV를 껐다. 우리가 가능할까? 그해 겨울, 위기가 닥쳤다. 준호의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다. 아버지 목사가 병원을 방문하며 아들, 내 미래를 생각해라.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라고 말했다. 준호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날 밤, 준호가 민준의 숙직실로 찾아왔다. 민준 씨, 저 포기할게요. 가족이 더 중요해요. 준호의 말은 민준을 무너뜨렸다. 그는 준호를 끌어안고 울었다. 나 때문에. 미안해. 하지만 준호는 떠나지 않았다. 아니, 우리 함께 싸워요. 천천히. 시간은 잔인했다. 10년째. 민준은 35살. 병원은 더 커졌고 그는 부원장으로 올라섰다. 준호는 이제 수간호사였다.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민준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 그는 환자들을 보며 위안을 찾았다. 한 노인 환자가 죽기 전 선생님, 고마워요. 당신 덕에 편히 가요 라고 말할 때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생각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만 고통은 쌓였다. 준호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 불면증. 민준 씨,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준호의 질문에 민준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해 여름, 병원 파티에서 술에 취한 동료가 소리쳤다. 야, 민준 너 게이냐? 준호랑 이상해 보이던데. 웃음소리가 터졌다.
민주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술병을 부쉈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게 내 삶이야. 12년째.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한국 사회에서 LGBT 권리 운동이 활발해졌다.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민준과 준호는 TV를 보며 손을 꼭 잡았다. 언젠가 우리도,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병원장은 보수적이었고, 동료들의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민준은 준호에게 말했다. 기다려. 내가 먼저 나서줄게. 그는 병원 내 다문화 교육을 제안했다. 환자들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배워야 해요. 병원장은 마지못해 승인했다. 그 과정에서 민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특별한 사랑을 해요. 동료 한 명이 다가와 민준 선생, 이해해요 라고 속삭였다. 작은 변화였다. 그러나 운명은 예측 불가능했다. 14년째. 민주는 39살. 한밤중 응급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의 범죄가 병원까지 침투한 밤. 총알이 날아들었고 민주는 환자를 보호하며 앞으로 뛰었다. 준호야. 피해. 그의 외침이 메아리 쳤다. 총알이 그의 어깨를 스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준호가 다친 환자를 끌어당기며 민준 씨 라고 소리쳤다. 그 혼란 속에서 민준은 쓰러졌다. 피가 바닥을 적셨다. 준호가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 왜 항상 당신이. 민주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사랑해. 준호야. 그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걸. 병원에 전해 그의 눈이 스르륵 감겼다.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의사들이 달려들었지만 민준의 심장은 멈췄다. 15년의 비밀이 그 순간 터져나왔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지었다. 병원은 슬픔에 잠겼다. 민준의 장례식 날, 동료들이 모였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누군가 중얼거렸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열었다. 그리고 병원장에게 건넸다. 민준 씨가 남기셨어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 병원의 모든 분들께, 저는 김민준입니다. 15년 동안 이 응급실에서 숨을 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모습은 숨겨왔어요. 저는 게이입니다. 박준호 간호사와 사랑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저는 더 강해졌고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민준의 어린 시절 고백, 준호와의 만남, 매일의 고통과 기쁨. 응급실은 생명의 전쟁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차별 없이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그렇게 못할까요? 제 비밀은 두려움에서 왔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자유로워집니다. 이 병원이 더 포용적인 곳이 되길 바래요. LGBT 환자들을 위한 상담실, 동료들의 이해. 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병원장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미안하다.
다음 날 병원 회의에서 편지가 낭독되었다. 동료들은 침묵했다. 누군가 울음소리를 터뜨렸다. 우리가 몰랐어. 변화는 시작되었다. 병원은 LGBT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준호가 그 선두에 섰다. 민준 씨의 편지가 우리를 바꿨어요. 1년 후 서울 프라이드에서 병원 깃발이 개양되었다. 준호는 민준의 사진을 들고 행진했다. 그의 가슴에는 민준의 미소가 새겨져 있었다. 민준 씨, 봐요. 당신이 해냈어요. 병원은 변했다. 환자들은 더 안전해졌고, 동료들은 서로를 안아주었다. 민준의 편지 한 장이 15년의 비밀을 빛으로 바꿔놓았다. 민준의 죽음 이후 병원은 고요한 파문을 일으켰다. 준호는 매일 아침 민준의 자리를 보며 커피를 타놓았다. 오늘도 함께할게요. 동료들은 처음에 어색했다. 누군가는 민준 선생, 정말 그랬어? 라고 물었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영웅이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 병원장은 특별회의를 소집했다. 민준의 편지를 존중합시다. 교육부터 시작해요. 교육 세션은 민준의 편지를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외부 전문가가 불려와 LGBT에 대한 강의를 했다. 차별은 무지에서 옵니다. 이해가 치료예요. 동료 한 명. 이수진 간호사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가족이 싫어해서 숨겼어요. 세션 후 사람들은 서로를 안아주었다.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그것이 쌓였다. 준호의 삶은 변했다. 그는 민준의 편지를 책으로 출간했다. 제목은 숨겨진 가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준호는 말했다. 민준 씨는 죽어서도 살았어요. 그의 사랑이 병원을 살렸어요.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지만 병원은 모범이 되었다. 다른 병원들이 벤치마킹을 왔다. 서울 응급실처럼 해보자. 하지만 준호의 내면은 여전히 아팠다. 밤에 혼자 앉아 민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민준 씨,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그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병원의 새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슬픔은 과정이에요. 당신은 강해요. 준호는 천천히 치유되었다. 새로운 사랑이 싹트는 건 2년 후였다. 젊은 의사 최영우. 그는 민준의 편지를 읽고 준호에게 다가왔다. 선배님, 용기 주셨어요. 저도 같아요. 그들의 만남은 조심스러웠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다. 병원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동료들은 미소 지었다. 준호 씨, 행복해 보이네. 준호는 대답했다. 민준 씨 덕분이에요. 영우와의 사랑은 민준의 그림자 없이 피어났다. 프라이드 행사에서 그들은 함께 춤췄다. 이게 자유예요. 병원은 성장했다. LGBT 환자 전용 라운지, 상담실. 한 트랜스젠더 환자가 말했다. 여기 오니 처음으로 집 같아요. 병원장은 민준의 동상을 세웠다. 그의 편지가 우리를 일깨웠다. 준호는 그 동상 앞에서 속삭였다.
민준 씨, 당신의 꿈이 이뤄졌어요. 시간이 흘러 5년 후, 준호는 병원장 보좌관이 되었다. 그는 민준의 편지를 모든 신입생에게 나눠주었다. 이걸 읽고 포용을 배우세요. 한국의 법은 변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준호와 영우는 결혼했다. 결혼식에 병원 사람들이 모였다. 축하해요. 웃음소리가 울렸다. 민준의 어머니도 왔다.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편지를 읽고 울었다. 내 아들이. 그런 고통을 그녀는 준호를 안아주었다. 민준이가 사랑한 사람이야. 잘 부탁해. 가족의 포용이 모든 걸 완성했다. 민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편지는 책, 영화, 운동으로 퍼졌다. 한 소년이 편지를 읽고 말했다. 저도 숨기지 않을게요. 그게 민준의 유산이었다. 사랑이 차별을 이기는 이야기. 민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준호는 항상 가슴이 아팠다. 민준은 편지에서 썼다. 저는 10살 때 이웃 오빠를 좋아했어요. 그의 미소가 제 세계였죠. 하지만 그건 잘못이라고 배웠어요. 준호는 제주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나도 그랬어. 파도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유를 꿈꿨지. 병원의 변화는 구체적이었다. 매월 세미나, 다문화 데이. 한 환자가 고마워요. 선생님들 이라고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집에서는 나를 버렸어요. 준호는 손을 잡았다. 여기서는 가족이에요. 준호와 영우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아침에 영우가 커피를 타주면 준호는 미소 지었다. 민준 씨가 좋아할 맛이야. 영우는 웃었다. 그분 이야기 더 해줘. 준호는 했다. 민준의 헌신, 그의 웃음, 그의 눈물. 한 해, 병원에 위기가 왔다. 예산 삭감, 인력 부족. 병원장은 포기하려 했지만 준호가 나섰다. 민준 씨의 정신을 잃을 수 없어요. 기부 캠페인을 해요. 그들은 민준의 편지를 활용했다. 이 병원을 지키자. 후원자들이 모였다. 유명인이 민준 씨의 이야기, 감동적이라고 썼다. 캠페인 성공 후 병원은 확장되었다. 새 건물에 민준홀이 생겼다. 개관식에서 준호가 연설했다. 민준 씨는 15년을 숨겼지만 이제 그의 진실이 빛나요. 우리는 모두 진실로 살아야 해요. 박수가 터졌다. 준호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아들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준호는 울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안아주었다. 사랑만 하면 돼. 민준 씨처럼 가족의 화해가 준호를 자유롭게 했다. 영화가 나왔다. 숨겨진 편지. 주인공은 민준을 닮았다. 개봉 후 관객들이 병원을 찾았다. 영화 봤어요. 고마워요. 준호는 사인했다. 민준 씨의 이야기예요. 10년 후 준호는 은퇴했다. 영우와 제주로 갔다. 바다 앞에서 준호는 편지를 읽었다.
민준 씨, 당신 덕에 행복해. 바람이 불었다. 민준의 미소가 느껴졌다. 민준의 편지는 국제적으로 번역되었다. 운에서 언급되었다. 한국의 용기 있는 이야기. 준호는 강연을 다녔다. 사랑은 국경이 없어요. 차별도 없어야 해요. 병원은 아시아 최고의 포용병원으로 선정되었다. 상을 받을 때 준호는 말했다. 이건 민준 씨의 상이에요. 젊은 세대가 자랐다. 병원에 LGBT 의사들이 늘었다. 한 명이 준호 선배 덕분에 용기 냈어요 라고 말했다. 준호는 웃었다. 민준 씨의 연장선이야. 준호의 삶은 평화로웠다. 영우와의 나날, 손자 같은 조카들, 삼촌, 민준 삼촌 이야기해줘. 준호는 했다. 그분은 영웅이었어. 죽음이 다가올 때 준호는 편지를 썼다. 민준 씨, 기다려. 곡갈게. 그는 병원에 기부했다. 포용을 위해 민준의 유산은 영원했다. 한 장의 편지가 세상을 바꿨다. 민준의 편지를 다시 읽을 때마다 준호는 그날 밤을 떠올렸다. 총알이 날아든 응급실, 민준의 마지막 미소. 그 미소가 제 삶의 빛이었어요. 그는 영우에게 말했다. 영우는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요. 병원의 새 프로젝트, 민준재단, LGBT 청소년 지원, 준호가 이사장. 아이들아, 숨기지 마. 세상이 변하고 있어. 아이들의 눈빛이 빛났다. 한국의 프라이드. 이제 수십만 명. 병원 부스가 인기. 민준 씨의 이야기 들었어요. 준호는 브로슈어 나눠주었다. 가족 모임. 어머니의 말. 민준 씨 만나 뵙고 싶었어. 준호는 웃었다. 엄마. 하늘에서 봐요. 새 의사. 김서연. 준호 선배. 저도 게이예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준호, 솔직하게. 민준 씨처럼. 국제 컨퍼런스. 준호의 연설. 편지 한 장의 힘. 노년의 준호. 바다 앞. 민준 씨. 고마워. 당신의 사랑이 모든 걸 바꿨어. 바람에 편지가 날렸다. 영원한 자유.